안녕하세요. 한국전기 오유지입니다. 자, 전기기기 기본 문제 100문제 풀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유도기 정류기 약 합쳐서 26문제 정도 이제 한꺼번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4번. 회전수가 1728 rpm인 유도전동기의 슬립은 어떻게 되느냐? 단 동기 속도는 1800이다 라고 하는데, 자, 유도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이죠. 회전자가 이제 이렇게 돌고, 이게 NS라고 이제 하죠. 그 다음에 회전자가 도니까 고정자가 따라 돌더라. 이게 N. 이때 두 개의 속도차. 이거를 우리는 슬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슬립을 가지고 얘기할 때 슬립 S는 NS에 NS-N 곱하기 100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되고, 이때 내가 회전수를 알고 싶으면 얘를 유도하게 되죠. 그럼 유도하면 N은 1-S의 NS, 그때 요 NS는 동기속도 P는 120F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가 동기속도 요 P분의 120F 계산하는 게 1순위라고 한다면 2순위가 이 슬립식이에요. 슬립식. 그래서 꼭 좀 기억해 두시고, 슬립의 범위라는 게 있죠. 역회전은 뭐 2-S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슬립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게 일단 가장 기본. 기동시가 이제 뭐 1, 동기 속도일 때는 뭐 0. 요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회전수 N이죠. N이 1720, 동기 속도 NS가 180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가 분의 1800 곱하기 100 이렇게 되고요. 계산하시면 3번 됩니다. 자, 다음 75번. 다음과 같이 되어 있을 때 출력 12kg를 낼 때 슬립은 5%라고 한다. 이때 회전수를 구하라 라고 이제 얘기했어요. 그러면 슬립이 들어갔으니까 S는 NS의 NS-N 곱하기 100이고, 회전수 물어봤으니까 요거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얘 유도하면 N은 1-S의 NS. 그러면 요거 1은 S는 5%라고 했으니까 0.05. 그 다음에 동기 속도를 바꾸는 거죠. P분의 120F. 그러면 극수가 6, 주파수 60Hz. 계산하라.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1번 됩니다. 슬립 요 계산 문제는 전체 내용의 2순위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76번. 자, 유도전동기에서 슬립이 가장 큰 상태, S가 가장 큰 상태를 얘기하니까 기동시죠. S는 1일 때라고 그랬죠, 이게. 그래서 4번 되겠고요. 77번. 자, 비례추입니다. 비례추이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죠. 비례추이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권선형 유도전동기, 농용 유도전동기의 단점을 보완한 게 권선형 유도전동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 중에서 적용할 수 없는 거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적용할 수 있는 거, 즉 비례추에 적용되는 거를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는 없는 거로 많이 나오는데 이게 바뀌어. 자, 일단 비례추에 적용하는 거는 동기와트 1차 전류 0률, 2차 전류도 이제 되죠. 요렇게 들어가서 정답이 3번이에요. 근데 어떤 문제는 부하 대신에 여기에 뭐 슬립 측정 뭐 요런 걸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거를 하셔야 되고, 동기 와트 대신에 토크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동기 속도로 이제 회전할 때 나타나는 토크이기 때문에 뭐 동기 와트, 동기 뭐 토크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 자, 78번. 비례추이 성질을 이용할 수 있는 거. 권선형이죠. 방금 얘기한 거. 3번 되겠습니다. 자, 79번. 유도전동기 원선도를 구하는데 필요하지 않는 거, 틀린 거를 찾아라 라고 했는데,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틀린 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맞는 걸 외워야 돼요. 저항 측정, 단락시험 또는 이제 구속시험, 그 다음에 무부하 시험. 그래서 요 세 개를 외우셔야 되고,
얘가 바뀌어요. 뭐 슬립 측정 아니면 뭐 부하 아니면 역률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얘는. 그래서 맞는 거를 외우셔야 됩니다. 정답 1번. 80번. 권선형에서 비례추이를 이용한 기동법은 어떻게 되느냐? 자, 2차 저항법이죠. 이 저항을 가지고 이제 하는 것을 권선형이라고 부르는 거고, 리액터, 기동보상기, Y 델타는 전부 다 뭐예요? 농형이죠, 이거. 전전압 기동법이라든가 아니면 뭐 요렇게 델타 변 죄송합니다. 목이 계속 잠기네요. 요렇게 세 가지로 이제 표현하는 거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5kW 이상의 농용유도 전동기 기동법으로 적당한 것은 뭐냐라고 했는데, 기동보상기법이죠. 보통 전전압 기동법은 5kW 이하, 5kW 미만, 용량이 작은 거, 5에서 15가 Y델타, 그 다음에 15kW 이상으로 넘어가는 게 기동보상기법입니다. 세 가지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82번. 농용 유도 전동기 기동 방법으로 속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데, 지금 Y 델타, 전전압, 리액터 얘네들은 다 뭐예요? 농형. 그리고 얘가 권선형이죠. 저항을 이용해서 하는 거. 보통 2차 저항이라고 많이 나오죠. 자, 83번. 유도 전동기 속도 제어법이 아닌 것을 찾아라 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요것도 잘 기억하셔야 되고, 정답이 3번 1차 저항 방법. 저항을 방법으로 이제 하는 것은 없고, 보통 우리가 2차 회로 저항, 2차 저항법, 뭐 2차 여자법, 주파수법, 2차 주파수법.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 거를 얘기를 하죠. 자, 84번. 회전자의 슬립 주파수에 전압을 가해서 하는 속도 제어를 뭐냐? 자, 이 문제 많이 틀려요. 왜 많이 틀리냐면, 주파수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주파수 변화법을 많이 써. 그게 아니라 슬립 주파수 전압을 가하는 거는 2차 여자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84번 요거 지금 답이 잘못됐네요. 요 2번입니다. 2번. 2차 여자법. 많이 나와요. 요거. 그래서 요거 수정 좀 해주시고. 아마 답에는 제대로 되어 있을 거예요. 요거 제가 PPT 작업할 때만 잘못한 것 같아요. 자, 85번. 상상 유도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데, 회전 방향 관련돼 갖고 비슷한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제가 직류기 할 때도 한번 했던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타여자입니다. 타여자는 극성을 바꾸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외부 전원 주는 극성을 바꾸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여자 같은 경우는 극성을 바꾸어도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극성을 바꾸면 전기자나 계자가 다 바뀌기 때문에 그냥 일정해. 불변이에요. 그럼 얘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기자를 바꾸거나 계자를 바꿔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바꿔야 돼요. 보통 이제 계자를 바꾼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도기입니다. 유도기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3개의 선 중 2개의 선을 바꾸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됩니다.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86번. 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을 때 기동 토크가 큰 순서. 자, 직류기 때도 했던 건데요. 직류기에서는 직, 가, 분, 차 이렇게 간다라고 했고요. 유도기에서는 반기, 반유, 콘, 분쇄. 반발기동형, 반발유도형, 콘덴서형, 분상형, 세이딩형. 요거 분권 아니에요. 분상형. 그래서 요렇게 해서 반발기동형이 가장 크다. 그래서 요 A, B, C, D 순서대로 가면 정답이 1번 됩니다. 그쵸? 요게 없는 거죠, 지금. 반발기동형, 콘덴서형, 분상형, 세이딩형. 그래서 정답이 1번. 자, 다음 87번. 방금 한 거하고 똑같네요. 기동전류는 작고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거 반발기동형 4번 되겠습니다.
88번. 자, 역률이 좋아서 가정용 선풍기나 세탁기 등에 주로 이제 사용하는 거는 콘덴서형을 얘기하는 거죠. 2번. 89번. 승강기용으로 보통 사용되는 전동기의 종류는 어떻게 되냐? 옛날에는요, 승강기, 뭐 엘리베이터, 뭐 이런 것들을 큰 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직권을 많이 썼대요. 근데 직권이 단점이 뭐냐면, 우리 그 내릴 때 발판 부분 있잖아요. 그게 딱 멈춰줘야 되는데, 전에 멈추거나 넘어가서 멈추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쓰는 게 삼상 유도전동기예요. 그래서 쓰는 게.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자, 90번. 삼상 유도전동기 유도전압 조정기의 원리는 회전자장을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1번 되겠고요. 91번. 인버터의 전력 변화는 어떻게 되냐? 뭐 인버터, 역변환 장치라고 이제 많이들 나오고, 컨버터, 순 변환 장치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인버터든 컨버터든 교류를 직류로 바꾸거나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거는 기억이 나. 근데 이게 인버터인지 컨버터인지 헷갈린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자, 그냥 이건 암기 요령인데요. 자, 우리나라 이제 지도가 이렇게 이제 있을 때, 지금 뭐 제주도가 자체 발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진 않지만, 자, 그냥 예전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내륙은 우리가 교류를 쓰죠. 근데 이제 여기 해저 케이블로 이제 보내는 거야. 해저 케이블로 이렇게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바다의 해저 케이블로 가기 때문에 손실이 크기 때문에 여기는 뭘 이용해야 되냐면 직류를 써요. 그러면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변환 장치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변환 장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게 즉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건 뭐냐면 컨버터. 이게 C로 시작하겠죠. CONVERTER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거는 뭐냐면 인버터. INTER 뭐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C가 먼저 나오니까 컨버터, I는 나중에 나오니까 여기 인버터.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암기 요령이에요. 교류에서 직류로 바꾸는 거 컨버터, 직류에서 교류로 바꾸는 거 인버터. 그럼 인버터를 물어봤으니까 직류에서 교류로 바꾸겠죠. 그러면 정답이 4번 되겠습니다. 4번. 참고로 인버터는 역변환 장치, 컨버터는 순변환 장치라고 이제 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뭐 참고지만 직류에서 직류로 가는 게 초퍼, 교류에서 교류 가는 거 뭐 사이클로 컨버터 이렇게 이제 되는 거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암기 요령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92번 반대죠. 교류에서 직류로 변환하는 거, 교류에서 직류로 하는 거 컨버터, 다른 말로는 순변환 장치. 자, 93번 직류 전압을 직접 제어하는 거, 방금 얘기한 거죠. 초퍼. 정답 3번. 94번. 실리콘 제어 종류기 SCR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는 거. SCR은 기본적으로 이 그림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양극으로 얘기하는 에노드, 음극으로 얘기하는 캐소드, K 또는 C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게이트라고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얘는 파형이 이렇게 갈 때 플러스는 통과시키고 마이너스는 차단한다라고 해서 정류작용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 구조는 PNPN 구조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인버터 회로로 이제 이용하게 되고, 얘는 정방향, 역방향 제어 특성이 아니라 얘는 정방향 특성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반대는 차단한다. 정답 3번. 자, 95번. SCR의 특징이 아닌 거를 찾아라 라고 이제 얘기했으니까, 증폭 장류하고는 상관없겠죠. 증폭은 이제 올려준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틀렸다. 자, 96번. 다음 중 자기 소호, 턴오프라고도 불러요. 어떨 때는 자기 소호만 나오고, 어떨 때는 턴오프 기능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가장 좋은 소자는 뭐냐라고 하는데, GTO죠, GTO.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97번. 다음 사이리스터 중 3단자 형식이 아닌 거. 보통 방금 전에 이제 그림 그렸듯이 요게 이제 3단자거든요. 에노드, 게이트, 캐소드.
이렇게 그냥 3단자. 아닌 거 다약 2단자지, 2단자 숫자. 그래서 정답이 3번 되겠고요. 자, 98번. P형 반도체 전기전도의 주된 역할을 하는 방송자는 뭐냐? 이런 건 좀 외우셔야 돼요. 전공. P형은 전공. N형은 전자. 요거 되겠죠. 근데 지금 P형 물어봤으니까 전공 4번 되겠습니다. 자, 99번. 교류저압의 시료값이 120V인 단상 반파 종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직류전압의 평균값은 얼마냐라고 하는데, 자, 요거 제가 하나 좀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가 요거 네 가지로 이제 구별을 하는데, 단상 반파가 있고요. 단상 전파가 있고요. 삼상 반파가 있고, 삼상 전파가 있어요. 요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보통 평균 전압을 이제 구할 때 식으로 이제 쓰면은, 뭐, ED는, 뭐, 0.45, EI는, 뭐, 0.45, 뭐, ED에, 뭐, 전압 강하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요. 그래서 전압 강하 주어질 때는 이제 이렇게 넣는데, 보통, 요 놈이 이제 평균값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놈이 이제 시료값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단상 반파라고 했으니까 0.45의 2이기 때문에 요거 2에다가 120만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요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일단 풀이는 이렇게 돼요. 풀이는 요렇게 돼서 정답이 2번이 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자, 평균값을 계산할 때 0.45의 시료값 2를 계산하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0.45로 나오는 경우가 보통 드물어요. 이게 찾기 문제도 이제 있어요. 지금은 계산 문제지만 찾기 문제도 있는데, 이 찾기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2파이의 2 루트 2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루트 2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전파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곱하기 2에서 약분해서 없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요 놈 일단 적어 놓겠습니다. 요거 요렇게 되고요. 삼상 반파도 있고 삼상 전파도 있는데, 삼상 반파 같은 경우는 2파이의 3 루트 6이에요. 2파이의 3 루트 6 요렇게 되고요. 삼상 전파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곱하기 2만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파이의 3 루트 6 요렇게 되거든요. 근데 어느 문제를 보면 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좀 달라. 뭐가 식이 달라. 그래서 찾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요런 것들을 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다 필요 없고요. 이거 다 필요 없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삼상 반파는 이게 1.17이에요. 삼상 전파는 여기에다가 곱하기 2 하면 돼. 이거 0.45죠? 전파니까 곱하기 2에서 0.9. 요 1.17에서 곱하기 2 하면 2.34야. 근데 이걸 또 이거 외우는 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외우면 돼. 2.33을 해요. 2, 3, 4. 이거만 해요. 나누기 2 하면 요거니까. 그래서 요 식을 외우고 1, 2, 3, 4는 아까 적은 것처럼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분의 분자. 같은 값 찾으시면 돼요. 그게 요령이야. 그래서 뭐 요거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100번. 단상 전파. 그럼 요거죠. 0.92. 그 다음에 교류가 100이에요. 그럼 요게 100이고요. 전압 강하가 5V예요. 그러면 얘는 0.9 곱하기 100 빼기 5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85V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전기기기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최소한 시험을 보는 거라면 요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는 문제 좀 선별을 해서 100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솔직히 좀 고민이 많았어요. 워낙 풀어야 되는 문제가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넣고 싶고 저것도 넣고 싶고 이것도 넣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100문제라고 하는 문제를 좀 제가 나름대로의 이제 문제수를 딱 정해놓고 영상을 좀 만들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인 거 요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요런 것들은 당연히 알고 시험 응시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영상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겠고, 그 다음에 앞선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있는 문제는 전부 다 학습자료실에 이제 올려져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 들어가셔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문제하고 답하고 이렇게 따로 올려놨으니까 거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